인터넷에서 찾은 대출 중개 플랫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지자체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더니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고객님, 연락 주시면 무방문 당일 진행 가능한데 얼마 정도 필요하실까요?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30만 원 필요합니다. 서류 심사해봐야 합니다. 혹시 담보도 있을까요? 지인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 받으시나요? 네, 받습니다. 지인 연락처를 받는 건 불법입니다. 업체 이름을 알려달라, 정식 대부업체냐 물었더니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지우 씨도 이 플랫폼에 있는 업체 한 곳에 전화했습니다. 대구시에 등록돼 있고 이자가 연 20%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아닌 카카오톡 아이디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너가 하루를 연체했으니까 하루 1시간당 10만 원씩 연체비를 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협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식 업체만 있다더니 어떻게 된 걸까요? 간판만 합법인 것처럼 내걸고 불법 사채업자들과 뒤로 손잡는 겁니다. 한통속입니다. 정식 대부업체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일정의 대가를 지불을 하고 이제 명의를 빌리는 거죠. 연연 20%를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제 연 3,000% 가까이 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 수익은 모조리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그런데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요 대부업체 69곳의 신규 대출이 1년 반 만에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풀어 대부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 인상기에 역설적으로 취약계층 금융 소외 문제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자가 높더라도 불법 사채보다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자가 높다고 해서 막 어떤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적정한 어느 정도의 이자는 소액 대출의 경우에는 그것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취약한 금융 안전망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4대 금융지주 등 국내 은행들의 올해 누적 이자 이익은 4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로 주택담보대출 같이 안전한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하지만 정작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절박한 서민들에게 은행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 그다음에 저신용자층이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금융 관행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정부는 지난 3월 소액생계비 대출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대 100만 원을 신용점수가 낮은 하위 20%에게도 빌려줍니다. 10월 말까지 12만 5천 명이 74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제도권을 이용을 아예 다 막히신 마지막 보루라고 좀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시중은행과 캠코의 기부금만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할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신용점수 하위 10%인 저신용자는 509만 명.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본적으로는 돈을 빌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아무리 싸게 빌려줘도 결국 못 갚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복지를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정부 재정을 더 써야 되는 거고요.